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대 중반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건데요. 특히나 많이 산 종목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잠정 추정치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렸는데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는 하락폭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온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3분기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방향도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략 오늘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229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0% 하락하면서 70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700선 탈환을 해준 만큼 오늘도 버텨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들 라인업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김지윤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펼쳐가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지나면 저희가 또 3일 동안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장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정리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전장 다가오는 가을의 붉은 낙엽처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237선에 거래 마쳤고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장에서 파란불을 켜냈던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싼그리 매수에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700선대를 탈환하고요. 70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 외국인의 사자 행렬에 힘입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2선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 넘게 내리면서 1,402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1,400원대를 깨면서 1,397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하락한 건 지난달 22일 이후 9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미국장은 2거래일 연속 차갑게 얼어붙었고요.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리사쿡 연준 의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이 금리 인상을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지니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에 힘을 실으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두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어떤 흐름 이어갈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조금 더 자세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전날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이 결정된 데다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운지와 조선주의 좋은 흐름이 돋보였던 장이었죠. 그리고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와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냈던 삼성전자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들였던 SK하이닉스는 장중 9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주는 삼성전자가 100원 내리면서 56,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내면서 1.78% 오른 91,5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이 오르면서 48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르면서 여전히 47만 8천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LG화학이 4% 넘게 큰 폭으로 오르면서 LG형제들이 어제 좋은 흐름 가져갔었고요. 또 삼성 SDI도 2.81% 상승하면서 58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파란불 켜냈던 자동차 관련주들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었고요. 이틀 연속으로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약세를 보였던 네이버, 어제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16만 원 선에 머물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파란불이 우세한 가운데 네이버만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8천 원 빠지면서 57만 7천 원에 예측가 만들어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어제장 홀로 보합권에 머문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 띄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로 마감했던 장이 무색하게 대부분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2차 전지주와 폐배터리 관련주, 또 통신장비와 로봇 관련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을 유지한 가운데 2차 전지주의 상승폭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크게 연출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 가까이, LNF가 8.64%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HLB는 2%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파란불이 역시나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9% 내리면서 67,6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1% 넘게 빠지면서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는 참 순위 변동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제장 모든 종목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가 7% 넘게 오르면서 12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또 펄어비스와 순위까지 바꾸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0.7% 밀리면서 11위로 내려앉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리노공업이 7%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2.5%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 안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와 펄어비스가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2만 500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1,000원 오른 6만 5,400원에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노공업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장 이런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눈에 띄게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지난 8월부터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5일에 이어서 전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9.83% 오르면서 만 원 넘게 예측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750원 예측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무림페이퍼입니다. 신기술 효과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서 무림이 국내 제조업계 최초로 냉동식품을 포장할 수 있는 친환경 파우치형 포장재 네오플렉스를 개발한 가운데 롯데제과가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에 이를 신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코스닥은 무림의 SP의 주가도 16%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무림페이퍼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735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첫 번째 특징주 코디엠입니다. 세메스의 농광 고정용 트랙 장비를 공동 개발한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자회사 세메스에 반도체 노광 분야 소재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4%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증시는 실업 지표의 부진 속에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모두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양대지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또 화요일장에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3일간의 휴식기 동안 이 쉬는 동안 또 글로벌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밤만 하더라도 고용 보고서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또 글로벌 그걸 넘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오늘 금요일장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화 연결로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0.97%대 두 개의 지수 지금 현재 모두 1%대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네, 우선 장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된 상태인데,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1조 후반 정도가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 컨센서스였다가 지금 발표된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로 하에 있죠. 10조 8천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최근에 4일 동안에 반도체주들이 상승한 상황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오늘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우선 미국 고용 보고서도 예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LG전자의 실적도 오후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한번 좀 지켜봐는 장세가 오늘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예상대로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는 업종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은 바로 이제 보험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플레에 대한 금리 상승 수혜주라는 어떤 공식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은 좀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화재가 지금 0.79% 상승, DB손해보험이 0.71%,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0.36%, 현대해상이 0.1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1.05%, 일성신약이 0.86%, 신풍제약이 0.7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폭은 좀 계속해서 최근 몇 주 동안은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370억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증권사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이 공장에 대한 유지 보수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풀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4분기 지금 시작됐는데 4분기 이후까지도 지금 현재는 위탁 생산 시장 점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관심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2.39%, 대성에너지가 1.56%, 한국가스공사가 0.87%, SGC 에너지가 0.78%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식품이 1.36%, 혜태제과식품이 0.97%, 크라운제과가 0.94%, CJ제일제당이 0.87%, 농심이 0.68%, 고려산업이 0.5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 업종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10.13%, 상직하일룸이 4.54%, 대원이 1.96%, 삼일기업공사가 1.24%, 남아토건이 0.96%, 플래스크가 0.68%, 국보디자인이 0.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매체복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양지사를 중심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양지사가 3.17%, 다란지규 시큐리티가 1.3%, 그리고 이 비블라이 소프트가 1.12%, 골드에너스가 0.63%, JMI가 0.47%, 메가스터디가 0.4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운송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성강이 0.69%, 위니아웨이드가 0.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금속업체들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 지금 19.06%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선제가 3.57%, 경남스틸이 3.54%, 금강철강이 3.42%, KL럼이 3.3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두 종목만 제외하면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가 1.78%의 하락세. 하지만 이 실적 어떤 컨센서스 하이였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그동안에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1.4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더라도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IRA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기업이 있죠. 하나솔루션과 전 두 개를 좀 보고 있는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주가의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1.56%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스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2% 이상 오르거나 2% 이상 떨어지는 기업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으로 오늘 시장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셀트론헬스케어가 0.88%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1.34% 하락, LNF가 2.46% 하락, 그리고 HLB가 1.46%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4.19%의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은 세트로제 1.24% 상승,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던 리노공업도 오늘 3.13%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반도체 소부장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도 리노공업인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에 좀 계속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현재 2.3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는 제가 그전에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최선호주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분기 영업이익도 한 55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전에 과도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임플란트 품목 쪽에서의 VBP 쪽에서의 구체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중저가 쪽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텐 임플란트의 수혜는 분명히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면은 2% 내외에서 등락을 갈 가능성이 큰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3분기 실적 우려감도 좀 있는 상태고 3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추정치 낮아지고 있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30% 좀 떨어진 560억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전에 이제 오딘이나 여러 가지 뭐 주력 게임들의 예상치 대비해서 좀 더 그 판매 부분 그리고 흥행 부분이 좀 저조한 상태에서 이 증권사들이 좀 아쉽게 좀 목표 주가 내리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 개장과 동시에 대부분의 종목도 오늘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 좀 약세,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뭐 쉬어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금요일 효과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겹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늘 약세라고 이제 봅니다만, 전체 이제 추세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바닥에서 약간 하부짜리 조정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장사의 이제 바닥이 좀 쳤다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추세이탈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오르던 차트가 21선이 깨지면은 추세 이탈인데, 지금은 21선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추세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운봉의 형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주봉상으로도 5주선이 좀 이탈이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올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에 피크를 이제 보여주는 현재 적사병이죠. 5라는 것은 조정에도 쓰이기 때문에 현재 지난 저점에서 보더라도 운봉이 한번 크게 떨어졌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연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운봉 떨어진 다음에 새로운 상승이 되겠지만은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20개월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개월 선이 하나 이제 지선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지수로 한번 환산을 좀 해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은 5일선 타고 약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오른 것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그러니까 코스닥도 약간 조정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도 약간 뭐 조정의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보다 코스닥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5일선 안착 이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흐름들이 지금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저점에서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일선 타고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중장기적으로는 21선을 관통하는 골든크로스가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약간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군도 대부분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약간 뭐 철강주나 이런 시총이 가벼운 종목 위주로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그 EDGC라는 종목이 이제 크게 좀 올라주고 있는데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암 진단 키트를 그 현재 그 최근에 현재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질병 질환 관련된 그 치매 질환 관련된 이슈로 이제 올라준 것이 이제 피플 바이오, 그다음에 엔진 바이오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진단 키트가 이제 코로나 쪽에서 암 진단이나 이제 질병 질환 이쪽으로도 이제 방향성이 약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EDGC가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EDGC 같은 경우는 한미 합작 법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바이로메드라고 항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신라젠이 이제 재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이슈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항암 바이러스 쪽은 아무래도 현재 면역 항암제 최근에 CRT 기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유전자 관련된 업체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오늘 크게 올라준 부분들이 이제 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진시스템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오늘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 초기에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이 이제 대부분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 중에서 화일약품도 약간 비슷합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낙폭화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연달아 오늘 종목이 올라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철강 쪽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넥스턴 바이오도 약간 비슷하게 낙폭화돼.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넥스턴 바이오도 약간 21선이 돌파되면서 거래량이 연달아 이제 터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터지는 부분에 한해서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고요. 한번 크게 접어졌을 때는 약간 중기 포지션 쪽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저점에서 한번 크게 올라줬다가 눌림목을 주고 추세 반전하고 이제 갭으로 떠서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나름대로는 활발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체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강주 쪽의 움직임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크게 살아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하이스틸이라는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급락에 대한 절반 요거를 이제 갭으로 동반을 좀 뚫었기 때문에 하이스틸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동 스틸이라는 종목군도 뭐 상당히 괜찮죠. 근데 오늘 특이하게 하나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태양광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인데, 태양광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전체 이제 대명 에너지 부분들이 61선까지 찍고 이제 갭으로 동반을 좀 했죠. 그래서 대명 에너지는 지난번 올랐을 때 상으로 올라왔던 그런 약간 끼가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명 에너지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움직임 부분들 중에서 S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에너지도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다시 거의 온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갭으로 동반해서 좀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현재 대명에너지하고 S에너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그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그 천억대에 있는 철강주 쪽 한번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 지금 현재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10월 초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좀 버텨주는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종목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확실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먼저 미국 쪽부터 말씀드리면 호주가 금리 인상폭을 예상보다 작게 25bp를 인상을 하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이 금리가 이 소위 말하는 피복 금리 전환에 대한 피복 기대감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페드에서 금리 인상 기조, 특히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관련돼서는 여전히 매파적인 메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된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수의 그 경상수지 악화 국가들이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고물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GDP 나오에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7%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1.1% 증가된다고 봤고요. 민간 총 국내 투자는 3.6%로 예상치 4.1보다 다소 덜 하락폭이 감소하는 수준을 봤고요. 순수출 또한 2.21%에서 2.24%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9월에 ADP 민간 고용뉴시 지표가 너무 잘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20만 명을 예상했는데 상회하는 20만 8천 명 수준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정도 수준이고요. 이미 이익 전망치가 좀 충분히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그 소위 말하는 추정이 가능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11% 감소되는 수준이고요. 단기순이익은 한 25% 전년 대비 감소하는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PBR 기준으로 0.85배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과매도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떠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반등은 역시 금리와 달러의 하락이 뒷받침돼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00을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는데 이게 좀 연속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이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는 체크가 계속 필요하고 보수적인 접근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수 빠질 때 좀 덜 빠지고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인 소비재 쪽에 FNF를 갖고 왔는데요. 네, 실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이렇게 9월 달에 계속 부진할 때는 사실 좀 덜 빠졌고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6, 7, 8월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6, 7, 8
8월 달에 종목 장사에 나올 때 F&F는 전혀 못 갔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좀 회복이 되더니 오히려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총 5조 6,300억대인데요. 고점 대비로는 20% 안짝으로 빠진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2022년 올해 중국 MLB만 소매 판매 기준으로 매출 1조 3,64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3년 만에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다 매출이 감소해서 1조가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9억 9천억 초반 수준인데 둘 다 초과하는 1조 3,640억의 엄청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실적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 대리점, 그다음 오프라인 관련돼서 그다음에 따이공 관련돼서 매출이 줄 거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은 지속하고 있고요. 이미 연간으로 그 오프라인 매장 800개 예상했는데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806개. 그래서 800개 오프라인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치를 조심스럽게 850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1,150개까지 오프라인 매장 출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그다음에 테일러 메이드는 연간 실적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수준이고 2023년에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 단에서도 11월에 광군제를 필두로 대규모 좀 소비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 그 필라가 매장이 2,000개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800개 정도 수준이라 중국 필라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실적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필라가 매장 2,054개 찍을 때 매출 3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매출 성장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연매출 올해 같은 경우는 70% 넘게 성장합니다. 1조 9천억대, 영업이익 단에서는 5,700억으로 영업이익 모두 75% 성장하고 2023년, 4년까지는요, 매출 한 2조 7천억, 영업이익 한 8천억까지 성장할 전망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F&F는 의류 성장주, 그러니까 내수 소비재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F&F 얼마 전에도 특징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매출 역대 최고치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안고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 0.34%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리고 이런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갔어요. 지금까지 너무 주가가 안 가서 이제 갈 때 좀 됐다. 저도. 기간이 한 달 내내 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보시면 기간에 한 달 정도 평균 매수 가격이 지금 가격 수준이랑 큰 차이가 안 나면 14만 8천 원 정도가 기간 한 달 평균 매수 가격이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수급도 이렇게 들어주고 네, 있네요. 한 달 내내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딱 기간을 전혀 지금 수익을 못 낸 상황이니까 여기서 좀 더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16만 원대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매물대라고 하죠. 매물대가 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초중반에 굉장히 몰려있는데 그것만 돌파해 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이 19만 9천 원, 그러니까 약 20만 원 선까지는 그 이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20만 원 자체가 지금 가격대에서 25% 정도 상승하는 수준이니까 시장만 조금 회복되면 충분히 2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가격대 선까지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특허 만료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2023년에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시장은 상당히 좋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연평균 시장 성장 자체는 약 15% 정도 나옵니다. 지금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2022년 기준으로 3,590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15% 성장이 나온다. 시장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완공되면 총 62만 리터, 그러니까 62만 리터 캐파는 2025년 글로벌 CMO 생산량 기준으로 1위입니다. 지금은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는데 2025년 1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트렌드인 mRNA,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지금 차세대 백신 C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간 영업이익 1조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CDMO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도 있어야 되고 고객사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글로벌 CMO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이미 2분기까지 이미 CMO 누적으로 수주 42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2025년까지는 이에 한 2배 넘는 약 3배 가까이 되는 한 115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미국 내 이제 조 단위로 팔리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4개 이상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가장 암젠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글로벌 매출 1위가 지금 휴미라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 바이오 블록버스터 이 특허 만료 시밀러가 2023년에 내년에 허가 획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휴미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시장 점유율 5%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1조 가까이 매출이 더 추가 애드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업한 지 11년 만에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대 그러니까 매출단에서 5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0% 성장하는 7,400억에서 한 7,5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조 매출의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35% 나오는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레포트 내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설명 곁들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0.25%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부터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약세로 또 돌아섰을 때 또 버텨주는 쪽이 어딘지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업사부님께서 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 강세 뛰고 있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방금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SK하이닉스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이너스권을 갔는데 잘 이겨내고 있죠. 이게 하나의 시장의 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드렸고 그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바가 현재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망세 정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3일간 연휴잖아요.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이 강하게 당기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순서의 주도주들 가장 먼저 시장을 반등하는 데 이끌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주라고 부르는 거죠. 지수를 지금 땡겨주는 종목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LG 엔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어쨌든 아랫꼬리를 잘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이게 만약에 주도주가 맞다면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제가 어제도 우리 도시훈 앵커께 여쭤보면서 조금은 당황하게끔 만들어서 죄송했습니다만 어쨌든 SK하이닉스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으면 이거 주도주인가 확인했다면 이게 오늘 눌러져서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자리에 내려오면 공략 포인트가 되는 자리잖아요. 대형주이고 주도주인데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20선, 5일선 요 부분에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연휴 들어가니까 일단 오늘 매수했다가 오늘 적당히 조금만 수익 내고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타이밍 지나갔으니까 오늘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어때요? 약간 눌렸어요. 근데 어제도 상승 도전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지난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이하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 야, 이거 고용이 흔들리지 않으면
물가 잡을 수 없어. 이게 지금 약간 중론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뭔가가 변화가 생기는 징후가 필요한데 일단 고용이 흔들려야 돼. 요 부분이 한 가지. 그래서 그때의 미국 시장이 그죠? 요렇게 쭉 하고 밀려버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나왔던 상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시장도 흔들렸고 우리나라 금요일에 또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지난주. 그래서 저점을 찍었었고. 자, 이번 주는 이제 터닝을 포인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게 지금 약간 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 고용이 좀 나빠지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 전에 그죠? 호주에서 0.5%씩 4번이나 연속 금리 인상을 하다가 지난번에 0.25를 올렸거든요. 지금 주요국들 중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네? 그런 나라가 일단 나타나기는 시작했네. 그러면 연준을 이제 보는 거죠. 연준 너네는 안 하니? 그래 걔네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세계의 은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연준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만큼 세계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밤 어쨌든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연준의 중요 인사들, 카시카리라는 분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연준이 지금 빠른 속도로 크게 금리 인상하는 게 실수일지도 몰라. 오버슈팅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희망을 꺾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고용도 살짝 꺾이고 이러면 연준이 좀 속도 조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너무 금리 인상을 빨리 해가지고 경기 침체 엄청나게 심하게 오고 연준이 또 욕을 더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반응을 못해서 욕을 먹었죠. 많이 먹었는데 이 사태를 만든 게 연준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들이 이제 꺾어버리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반스 시카고 연 총재도 연말까지 1.25% 추가 금리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4.75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밀렸지만은 괜찮네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와서 어제 반등 나름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오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만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굳이 내가 들고 있지도 않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이런 걸 왜 봐야 되느냐? 왜 이번 반등의 가장 첫 번째 주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도주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저렇게 오늘도 눌렸다가도 금방 올라가 준다면,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4% 상승하거든요. 와, 이런 상승을 연속적으로 해주는데 시장이 왜 꺾입니까? 그죠? 겁을 먹을 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후에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러시아에서 미친 짓만 하지 않고 북한에서 정말 엉뚱한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아직 그렇게 시장을 의심을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잘하면, 이제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사항인데, 오늘 오후까지 조금 힘을 내줘서 2240, 더 힘을 낸다면 2250 근처까지만 올려놓고 끝난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희망적인 상황들을 좀 맞이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매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에서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아직은 크게 걱정하고 다시 꺾이는 부분들을 확신 갖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기왕 반등이 시도됐고 요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A, B, C 정도의 반등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만약에 저점이 된다면, 그죠? 오늘이 다시 재차 상승이 저점이 된다면 이 진폭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진폭의 계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치를 잡아보려고 할 때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잡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앞서서 진폭 있죠. 이 앞서서 진폭만큼이 추가적으로 이 오늘의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쁜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잡혔군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그러면 어쩌면 지난번에 2,300 혹은 조금 더 높이 보고 있는데 2,325 정도 나오거든요. 다음 목표치를 2,325 정도를 좀 보도록 하고 오늘처럼 저렇게 주도주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눌러주고 20선까지 오면 그러면 강하게 매수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20선에서 샀으면 지금 좋은 부분들이고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던 LG 디스플레이가 됐던 이후에도 이런 구간들 자리 잘 보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분들도 눌러줄 때 얘는 이제 2번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차근차근 눌러주면 그럴 때 접근했다가 튀어나가는 부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강밴드도 계속 잘 가네요. 20선 요거 저항대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를 뚫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것만 잘 뚫어낸다면 목표치 17,000원 정도 지금 다시 기억하셔서 그 정도까지 한번 수익을 더 키워나가 보시는 것도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시장을 조금 더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먼저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후까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